예, 최근 폭락 기간에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나 금액 기준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략 요번에 2700에서 2400대까지 떨어지는 동안 일단은 금액으로 가장 많은 것은 우리 금융지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LG노텍 이렇게. 재밌는 거는 외국인이 인버스를 요 기간에 인버스까지 얘네들 아니 선물 매도도 치고 심지어 인버스까지 이렇게 곧버스죠. 웃긴 놈들이네. 그리고 뭘 많이 매도했냐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카카오 계열. 카카오가 문제가 많죠. 얘네들 너무 뛰어났어요. 그리고 코덱스 200 이거는 이제 상방을 팔고 개인들은 이 반대로 당연히 했겠죠. 개인들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개인들 요 기간에 아 보자마자 여러분 한숨이 나오죠. 여러분 정말 눈물겹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그렇게 개인들이 곧버스에 올인할 때는 막 퉁퉁 치면서 3천까지 막 오르더니 그죠? 지금 개인들이 곧버스 이렇게 곧버스를 매도하고 이 레버 아 너무 경박하게 웃어서 죄송합니다. 레버리지뿐 아니라 코스닥 레버리 아 진짜 화끈해요. 개인들은 무조건 3배 아니 우리나라 3배가 했었으면 3배 샀을 거예요. TQQ처럼 레버리지 예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개인이 사는 종목 중에 그나마 실적이 바탕이 되는 애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거는 개인들이 너무 몰리고 조금 그래서이지. 근데 카카오 계열은 좀 문제가 많고요. 네이버도 좀 버블이 아직 있고 개인 산 종목 다 나쁜 건 아니죠, 그죠? 뭐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도 있을 텐데 여튼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개인들이 많이 사면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고 기관들이 개인들 떨어져 나갈 때까지 패대기를 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외국인 지분율이 2% 이상 늘어난 종목, 이건 금액 기준은 아니고 이제 외국인 지분율, 소형 주면은 금액은 작지만, 근데 이 정도는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이 중에서 고평가도 있고 외국인이 잠깐 들어와도 얘네들이 조금 이 중에 고평가도 있습니다. 고평가는 걸러내야 되는데 차이나 H면 홍콩이죠. 홍콩은 또 샀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는 다 인버스만 사고 곧버스 사고 막 이러는데 미국 에너지 사고 외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 금융지주 2% 이상 들어왔어요. 금액으로도 들어오고 퍼센트로도 괜찮고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이 중에서 다 괜찮은 건 아니고 P와 PBR상 문제 있는 건 좀 걸러내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걸 떠나서 이제 우리가 금액적으로는 좀 작더라도 예를 들어 여러분 외국인이 한 100억으로 삼성전자를 사면은 뭐 지분 변동률 뭐 0.1%도 안 되겠지만은 코스닥 중소형주를 사면은 지분율이 막 1%도 변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금액도 중요하고 사실은 요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최근에 외국인이 조금 동향이 양호한 종목만 몇 가지 좀 소개시켜 드리고 여러분 이거 추천주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이 중에서는 좀 여러분이 PER과 PBR을 각자 좀 보셔야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잠깐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더 크게 빠져나가는 건 어떻든 간에 일단 들어온 건 들어온 거니까 그것만 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외국인 올해 들어서 22년 들어서 많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현대 해상도 그동안 많이 빠져나가다가 올해 들어서 들어오면서 주가는 그러니까는 요번에 보험은행들이 좀 양호했죠. 뭐냐면은 금리가 오르면서 이렇게 현상이 있었던 건데 일단 좀 보여드리고요. 하림지주도 외국인이 좀 들어오네요. 대한해운도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S5일 보십시오. S5일 역시 외국인이 받쳐주는 애들이 양호하죠. 여러분이 보셔도 사실 외국인의 동향을 좀 꿰차고 있는 게 도움이 되긴 됩니다, 여러분. LG 이노텍도 최근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나간 다음에 들어오는 거라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들어오는데 이게 한국 우주항공하고 저희가 작년 초에 접근했었죠. 근데 얘네들 약간 작전성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나마 하나 에어로는 그나마 좀 덜 급등했고 한국항공우주는 급등하면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약간 작전성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린 바 있죠. 약간 첨단 기술점, 그러니까 미국의 테슬라 전기자차를 우리나라에서 약간 첨단 기술에 해당한 요런 걸 가지고 조금 장난을 칠 수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희가 먹기는 먹었는데 너무 좀 일찍 파는 느낌이 있습니다. 1차 해먹고 연초마다 해먹는구만 하고 올해 또 해먹고 페노션 조선주로도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고 요거 기울기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KT는 빠져나갔다 들어오는 거고요. LG U 플러스도 양호합니다. 보여드리는데 LG U 플러스가 더 양호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KTNG도 담배 인상급사 보이죠. 올해부터 조금 그동안 빠져나가고 올해부터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원리 QNC 엄청 들어오네 최근에. 하나금융지주도 올해 양호하죠. 은행주들이 말씀드린 대로 양호했고요. 저희가 은행주는 일부 작년부터 이득 실현하고 요즘에는 이제 하도 올라서 추천은 안 드리긴 했습니다만, 보세요. 외국인이 사도요 여러분. 외국인이 지금 양호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떨어진 때가 있어요. 그죠? 이때도 외국인이 샀지만 떨어졌어요. 근데 외국인이 만약에 꾸준히 더 들어온다면 조금 한번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100% 일치는 안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쌓이면은 또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 렌탈도 조금, 근데 이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보세요. 2에서 4%, 5% 정도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는 많이 들어왔더라도 아직은 좀 작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좀 차트가 괜찮아서 제가 한번 봤는데 조금 부채 비율,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실적도 작년에 좋아졌는데 부채 비율만 아니면은 좀 괜찮을 뻔했는데, 물론 신호나면 오르기도 합니다만. BH 이들 재무구조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ISC 약간 이거 일부 마이크로 컨텍스얼, 근데 이게 외국인 들어와도 떨어지죠. 근데 이게 이게 더 조사해봐야 되는데, 이거 반도체 어느 전공중인가 후공정인가, 얘네 뭐죠? 그 섹터가 있는데 그 섹터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ISC랑 마이크로 컨텍스랑 요 관련 건 제가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반도체 부품주에 그 섹터별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좀 뭐 있긴 있는데, CGN도 약간 들어오긴 하는데, CGN 글쎄요, CGN은 좀 분식 기업이라 원래 좀 더 많은데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여러분 그 중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LG U 플러스 외국인 양호한 거 보십시오. 떨어져 상관없어요. 이러면 외국인하고 같이 모아 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예전에 분석드렸는데 뭐 고평가는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최근에 금액 상위 SK이노가 있긴 한데 요 정도. 워낙 대형주라서 금액이 큰 건데 요 정도인데, 옛날에도 요 정도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곤 했는데 요거 조금. 그리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좀 더 봐야 될 것도 같고요. LG화학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한번 보여드리면은 최근에는 약간 좀 별로지만은 그동안 작년하고 재작년에 들어온 게 어마어마합니다. LG화학. 그리고 지금 신호도 괜찮고, 얘네는 원유 가격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빵빵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약간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는 원유 하락 전에 지난 금요일날 원유가 하락은 했는데 본격 하락 전에는 외국인이 화학주를 좀 많이 매수하지 않을까 보고 화학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좀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외국인이 좀 상당히 장기적으로 금액을 많이 가져갈 때는 이유가 있는 걸 수가 있거든요. LG 엔솔은 좀 고평가라 말씀드리고 차라리 LG 화학이 낫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작년 바닥 찍고 반등할 때까지 많이 들어오고, 물론 이게 빠졌다가 들어왔다는 점은 감안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살짝 매도했는데, 살짝 매도한 것 치고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외국인이 이후에 어떻게 들어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양호합니다. 외국인 동향이. 개인들이 계속 달고 있는 삼성전자는 외국인 동향이 이런 상태입니다. 안 좋죠. 이게 외국인 동향도 중요한 게, 외국인이 큰 금액이 움직일 때는 뭔가 이들이 분석을 전제로 하고 나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들이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등등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에 큰 문제가 없어도 지금 이마트 보십시오. 멸공 발언 이후에 외국인 빠져나가는 거 보십시오. 오너 리스크로 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급격히 그 이후에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하는지. 그러니까 정영진 회장이 어떻게 보면 베트남에도 진출을 넣고 멸공 발언을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약간은 좀, 이마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너 리스크만 좀 거쳐지면은 현재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동안 제가 자주 못 해드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외국인들의 동향을 조금, 저희가 딱 우리 채널만 구독하고 있으면은 외국인 동향은 차차차차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고, 근데 여러분 이런 거를 눈으로 보다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외국인의 동향과 뉴스에서 떠들어내는 전망하고 진짜 다르다는 거, 외국인이 바라보는 게 다르다는 걸 아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 외국인의 코스피 지수, 이걸 맨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외국인의 보유 금액이 코스피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여러분 계속 보이실 겁니다. 예, 작년 아래 좀 들어왔다가 지금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기울기가 조금 심해진 게 보이시죠? 나중에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이렇게 확 더 가팔라지면 2008년도 마지막에 좀 가팔라진 게 있거든요. 선물 동향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좀 많이 가팔라지는 시기, 그때 마지막에 미친 듯이 매도하는 시기가 있어요. 금융위기 직전에. 물론 이제 그 전에 전 한 번은 반등하지 않을까, 뭐 더 떨어지더라도 한 여름쯤에 여기서 반등을 하던, 아니면은 더 떨어진 다음에도 뭐 반등이 좀 나온 다음에 그 후에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저희가 늘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외국인의 동향이 사실은 2020년도에는 폭락 시기에 판 거 외에, 요건 이제 얘네들 목적이 있어서 판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크게 빠져나가지 않다가 작년부터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경고하고 계속 네거티브한 관점을 유지해온 이유기도 하죠. 외국인이 만약에 여기서 더 매수를 했다, 그럼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네거티브하게 얘기 안 했을 거고요. 외국인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 자체는 외국인이 이후에 금융위기가 온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8년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앞으로 얼마나 헷갈리기 위해서 나스닥과 증시를 얼마큼 또 반등으로 몇 프로를 삐끼질하고 또 그에 또 몇 프로를 또 크게 하락할지,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외국인 동향 보면서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